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그 배경 학생들 이제 포트폴리오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이제 이 작업 끝나면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디테일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그 뭐냐 여기 알파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뭔가 문양을,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문양을 직접 그리고 뭐 제 수업 제대로 그 정식으로 배운 학생들은 뭐 문양 같은 거 그냥 맥스에서 다 작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좀 더 한 단계 위 이미지들 잠깐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게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문양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고수처럼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죠. 뭐 그거는 뭐 이제 그 나라별 취향이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그 미국식 디자인 있죠. 실루엣, 덩어리감 이런 걸 좀 더 중요시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디테일하면 무조건 문양이죠. 그래서 그 문양, 그 남들 막 이런 거 보면은 평소 때 문양이 막 그 이번에도 나온 영화에 보면 그 안시성에 보면은 이세민이 그 용문양이 있는 갑옷, 이야 저런 거 만들면 멋지겠다. 뭐 컨셉을 저는 더 봤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알파를 이용해서 브러쉬 알파 잘 이용하면 나중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털, 머리카락, 다음에 알파에서 구멍을 뚫는 것까지 해서 하시면 천 같은 거 금방금방 만듭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 알파의 이해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이세민 안시성을 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가 하나를 다운받았어요. 실제로 얘가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작업이 평평하게 올라오는데, 약간 보시면 요거는 대충 이제 보시면 여기가 많이 튀어나올 거고 흰 부분 튀어나오고 어두운 부분일수록 그러면 얘는 둥그렇게 나올 거다.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 레이어들, 요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근데 일단은 다운받아서 사용합시다. 이것까지 직접 본인이 다 작업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실제로는 만들기 좀 힘들겠죠.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박스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첫 번째로 이제 면을 많이 줬어요. 면을 Shift F로 눌러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면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면을 이렇게, 자 그리고 뒤쪽을 잘라버렸죠. 뒤쪽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왼쪽 오른쪽 복사, 여기까지 딱 중간까지 복사가 돼 있죠. 그러면 면이 45만 개. 자, 항상 얘기했지만은 제가 면은 30만 개 이상이 넘어가야 디테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만 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라인 따고 그러면은 또 그 디테일 올리고 또 작업해 줘야 되니까, 항상 머릿속에 30만 개 이상, 막 그냥 40만 개도 써도 좋고요. 그리고 진짜 디테일한 문양은 지금 용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려면 100만 개 정도 들어간다 생각을 하세요. 조금 오바지만은 그 정도면 해야 제대로 나오고, 지금 한 40만 개 정도니까 약간 삐뚤삐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아직 픽셀이 보이긴 보이죠. 하지만 충분히 작업했을 때 괜찮게 나옵니다. 특히 배경에는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요거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이랑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스트로크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트로크.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가 지금 포시알 시프트가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포시알 시프트를 100으로 올려줬을 때, 됐죠? 100으로 올렸을 때 얘를 눌러주시면 조금 더 보기 쉽게 스탠다드로 들어갈게요. 100으로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지금 여기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이것도 빼고, 그리고 드래그 다투로, 지금 스트로크가 아니고 드래그 다투로 작업하시면 요렇게 뾰족하게 튀어 올라오죠. 자, 그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 100으로 넣으면은 얘가 요렇게, 요 모양이 원래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다. 조금 더 모르셔도 그냥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샘플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0일 때 요 정도. 그렇죠. 그러면 점점 튀어나오는 굴곡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바로 그 뒤에 다음에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속성.
도트면은 도트가 찍혀져서 나오고 프리핸드면 이렇게 프리핸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100일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자 이렇게 점점 찍히죠. 이런 것들 나중에 이용하면은 이제 나중에 여기 이게 IMM이라든지 뭔가 이용해서 이렇게 써먹을 날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양 같은 거 옆에 이렇게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따는 것들 금방 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이너스 100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도트로 바꿔주면 얘도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 스트로크에서 지금 이 커브 지금 스트로크 들어가고 있나, 스트로크 여기서 지금 수정이 바로 안 되나? 이건 일단 그럼 넘길게요. 지금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0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100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마이너스로 잘 안 내려가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한 번씩 작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브러쉬에다가 이제 얘를 렉트라고 해서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마이너스 100으로 봅시다. 요렇게 사이즈가 정해지죠.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정해지는 모양은 알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럼 요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끝이 부여초 대신에 옆에서 볼 때 브러쉬 모양대로 살짝 둥그렇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10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가 더 많이 둥그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대신에 여기 타일 작업하기 힘들겠죠, 배경에는. 그래서 일단 타일은 생략,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포트해서 아까 만들었던 용 가져왔죠. 그러면 79로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다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부분만 쓸 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쓰겠죠. 그러면 다 나왔으면 좋겠다면 마이너스 100 요렇게 뒤집혀 나오죠. 저기 지금 저거는 나중에 저것도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만들면은 면이 45만 개니까 살짝 확대를 하면 이렇게 끊깁니다. 이렇게 그때는 여기 폴리시 뭐 엣지를 해서 정리를 잠깐 해주든지 아니면 바이 특정 폴리곤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올려줘서 이제 만들고, 그게 다른 디바이더를 그냥 이렇게 올려줘도 엄청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양 때려 넣는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UV를 안 편 상태만 쭉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알파를 드래그 렉터로 만든다. 그냥 여기 있죠. 요렇게 해서 드래그 렉터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알파를 이용해서 마스크, 우리가 마스크 쓰던 거 있었죠. 평소 때 이렇게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로 씌워서 예전에 많이 했던 여기 디포메이션 콤보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마스크면 컨트롤을 눌린 상태입니다. 눌린 상태에서 먼저 얘를 드래그 렉터로 바꿔준 다음에 알파 맵 들어가서 다시 이제 등록돼 있죠. 한번 등록했으니까 알파 얘를 쓴다. 그럼 얘도 푸시알 시프트는 무조건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알파가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알파 나왔죠? 그러면 얘를 반전시켜주고 나서 이제 여기 디포메이션 콤보를 했죠. 디포메이션은 항상 콤보 디포메이션에서 인플렛을 해준다. 요렇게. 근데 이 인플렛도 지금 한 번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랑 한 번 해주고 나서 한 번 더 살짝 더 해주면은 조금 더 둥그렇게 나옵니다. 결과물이. 그냥 한 번에 쭉 뽑아서 인플렛 만드는 작업한 거랑 이렇게 나왔죠. 느낌이. 그 다음에는 한 번 살짝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또 살짝 줬을 때 느낌이 조금 더 둥글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렛 콤보를 주고 나서 다음에 이제 저기 폴리시 바로 이제 폴리시 요걸로 들어가서 문대 준다. 그러면 요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래그 렉트. 자 그리고 이제 텍스처도 여기 대신에 텍스처에 얘를 입혀서 뽑을 수도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드래그 렉트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알파 문제인가 지금 정확하게도 지금 에러가 잠깐 났는데 요거는 일단 생략요. 자 그래서 그냥 컨트롤 눌린 상태에서 알파를 이렇게 그려줘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알파 중에
지금 알파 상태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트로크가 아니고 이번에는 렉탱글을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부분 답이라는 거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크기가 그려지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치도 이동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떼면 이렇게 움직이죠. 전체적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위치도 이동할 수 있다. 그렇죠. 대신에 얘가 회전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는 알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바로 자른 거고 제가 컨트롤 시프트 눌렀습니다. 방금은.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준다. 대신에 얘는 회전이 안 된다는 거죠. 회전이 되나?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디포메이션 콤보 들어가 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문양도.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양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고 좀 더 배경이랑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UV를 펴서 거기 UV에다가 이 맵을 때려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복잡한 부분인데 일단 그게 기초까지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시면 여기 서페이스가 있습니다. 서페이스 들어갔죠. 그래서 노이즈를 켜시면은 노이즈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UV가 안 생긴 상태에서 작업하면 플랫 모드로 지금 살짝 보시면 실선이 보일 겁니다. 실선들 요만큼 이렇게 타일처럼 이렇게 지금 작은 사이즈로 돼 있다. 각설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여기 알파 1F 쪽에서 알파를 넣어 주세요. 그래서 알파를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등록. 그럼 살짝 밑에 뭐가 보이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스트렝스를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스트렝스를 작업해서 전체적인 모양. 자, 이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여기.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바로 벽돌 문양에다가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지겠죠. 하지만 얘를 노이즈 스케일을 끝까지 올려버리고, 이게 알파 스케일입니다. 알파 스케일. 지금 알파 맵을 넣은 스케일이죠. 보통 UV가 잘 펴져 있으면 이렇게 타일 작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땡땡이 무늬 아니면 갑옷 미늘 갑옷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타일 들어간다는 거죠. 타일로. 그래서 일단 하나 정도만 이렇게 좀 꽉 차게끔 작업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해주고 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제 요거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이즈를 준다는 거죠.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 그지는 이제 이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거는 이제 양각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다음에 이제 요게 뒤쪽에 있는 짜글짜글하는 베이직 노이즈입니다. 옛날에 설명 한번 했죠.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려지죠. 대신에 이렇게 잡티가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 맵 자체가 조금 이렇게 튀게끔 돼 있기는 거죠. 지금 이 포토샵 이미지가.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디바이드를 올려주고 나서 어플리 투 메쉬를 눌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플리 투 메쉬 누르면 메뉴 작으면 디테일이 조금 이렇게 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면이 충분히 많게끔 하려면 어디 하느냐? 디바이드로 디바이드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드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메이크 바이 노이즈 노이즈가 아니고 어플리 투 메쉬 요렇게 아까보다는 깔끔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뭐 콤보를 쓰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 마스킹한 것들을 따로 이제 마스킹 작업을 그 그룹으로 나눠서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문양들을 많이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갑옷에 이런 문양 같은 거 넣는 것들은 그러면은 익스트루드 하나 해서 익스텐드 이쪽에 보시면 갑옷 있으면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블 빼고 thickness 0으로 해서 익스트랙트 하나 뽑고 거기에다가 문양 때려 놓고 하면 완벽하게 지금 이런 거
조금 편집도 더 할 수 있고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일단 이 개념이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갑옷에 UV 펴서 UV에 있는 패턴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거 파일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한번 봅시다. 그 다음부터 디테일 조금씩 들어가고 요거 이제 요런 것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샘플 작업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UV를 펴고 하는 배우가 그 퀄리티가 또 달라지고, 또 여기 설명 안 되는 것 중에 예전에 많이 쓰던 이게 스텐실 기능도 있어요. 스텐실 기능도 있고, 다음에 이게 라이트 머신인데 그거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일단 기본 브래시 개념 그 개념만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퀄리티 작업은 또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